이 사안도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따라가고 있는 사안인데 바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입니다. 네.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점점 네. 베일이 벗겨지고 진실에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이제 MBC 보도도 있었지만 어제 공수처가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을 했고, 근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이 경찰 간부를 통해 국방부 참모와 경북 경찰청 사이에 연락을 조율한 정황 네. 좀 드러나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은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외압 이런 의혹이 많았는데 그 대통령은 안보실을 통해서 한 걸로 지금까지는 퍼즐이 많이 맞춰졌지 않습니까? 네. 안보 장관이 결재한 것을 그 다음날 경찰에 이첩하고 네. 8명을 가식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라는 그런 장관이 결재가 있었고 8월 30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다음날 이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를 끝나고 나서 이게 뒤집어졌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대통령이 경로해서 그래서 안보실만 관여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었는데 네. 어제 MBC 보도에서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 경찰 행정관이 예. 경찰청에 있는 그 수사본부의 모 과장하고 네. 그러니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이모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수사 국방부하고 네. 해병대 수사단이 갈등하고 있다. 그래서 국방부의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네. 이 최상병 사건 기록 해소를 위해서 관할 경찰청장 쪽으로 전화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걸 알려주니까 얘기를 해줬네요. 네, 예. 경찰청 수사본부 이모 과장은 네. 경북 경찰청의 노모 수사부장한테 이걸 전화를 해서 알려줬고 그럼 노모 부장은 이걸 경찰청장 경북 경찰청장한테 보고가 되고 네. 또 의사결정을 해서 이첩해 왔던 자료를 다시 뭐 돌려보내고 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이 됐다. 그리고 경찰 지휘부 또 여기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개입된 이런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대로 했으면은 네,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건데 네, 뭐 이건 특검까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지금 뭐 네. 패스트트랙에 가 있으니까 네. 특검이 될 텐데 또 거부권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대통령실이 개입하니까 이런 무리수가 계속 이어진 거 아닌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네요. 네. 어제 MBC 보도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공수처에서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하는 네.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경찰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수사를 하게 되면 이런 진실이 밝혀지잖아요. 네. 그동안 그러니까요. 국회에서는 국방이라든가 운용이 또는 행안위에서 했는데 거기서 말로 증언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없죠. 네. 그리고 말을 할 그때 때.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했던 해병대 전수사 단장이나 이런 분들을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못 불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관계된 사람 얘기만 들으니까 일방적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모든 증인을 부를 수가 있어서 퍼즐을 더 맞출 수가 있는 거고 네. 결국은 특검으로 가서 이것은 수사를 해야 명명백백히 그렇겠네요. 밝혀지죠. 국정조사 제가 국방위하고 운영위에서 이것을 한 80%는 퍼즐을 맞췄어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매우 통해서 활약하셨습니다. 맞췄는데 더 네. 이상 맞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 수사권이 네. 없으니까 그렇죠. 핸드폰을 포렌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뭘 뒤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국정조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심만 하면 바로 갈 수 있는 건데 왜 결심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야 뭐 합의를 해오라고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시겠네. 실제. 예. 그래서 지난주에 박주민 수석부 대표를 비롯해서 한 20여 분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네.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실 앞에서 농성도 하고 그랬는데도 그것을 안 받아들여져서 지금 더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퍼즐은 맞춰지고 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 보겠고요. 참 진실 그리고 진상 규명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다 해내야 네. 국민들이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안도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민생에 또 안보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태원 참사 문제도 그렇고 네. 진상을 밝혀야 되는 사안들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정부 여당 대통령실과 또 국민의 모습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보면 너무 이제 한가하다. 네, 권력 그렇죠. 암투, 권력 네. 다툼만 벌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네, 2시간 37분인가요? 2시간 57분인가요? 네. 꽤 오랫동안 2시간 40분 정도 2시간 40분 네. 했다고 하대요. 네, 네. 오찬했다고 하는데 네. 민생 얘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잘 믿겨지지가 않던데.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 네. 사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밀실 그 정치를 한다고 보여지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버리고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용산으로 이전할 때 명분이 네. 뭐였습니까? 구중궁궐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소통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야당 대표와 또 원내대표 2시간 40분 했으면은 민생 얘기만 했다고 하는데 그럼 민생 얘기도 뭐뭘 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민생 얘기만 했다 하고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이든 두얼백 수수 의혹이든 예. 얘기했을 것 명품백 같은데 의혹이든 느낌에는. 뭐 네. 또는 이태원 얘기 안 했다고 이런 합니다. 특별법 예. 이런 현안들이 많잖아요. 그 네. 다음에 뭐 등등 공천 문제든 당의 운영이든 2시간 이런 걸 40분 했을 얘기했는데. 텐데 민생 얘기만 했다고 딱 하니까 거기 들어간 사람이 원내대표하고 뭐 며칠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 밀실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대통령실 거죠. 참모들이니까. 제가 봤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민생 얘기만 했다 그래서 네.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재욱 그 원내대표도 참가한 것 같은데 네, 네. 같이 불려가서 군기 잡히고 오지 않았나. 아,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뭐 네.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아, 군기 잡기용이다. 사실은 서천 시장 네. 화재 현장에서 네. 만나가지고 그러니까요. 90도 폴더 인사하는 한동훈 네. 위원장의 모습을 봤는데 이번 아예 오찬 자리에 이제 네. 불려가서 네. 군기 잡힌 게 아니냐. 그렇죠. 서천 화재 현장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재난 지역을 자기들의 정치 쇼의 무대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서천 화재 현장에서 뭘 서민, 지원하고 네. 서민들 또 거기에 피해자분들 면담도 하고 실제 그렇죠. 필요한 게 예. 뭔지 이런 걸 토의하고 해야 되는데 목소리 들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목소리를. 네, 그런 건 하지 않고 뭐 마치 정치 쇼를 하는 무대로 쓰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참 상징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민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국가 안보가 네. 불안한데, 그러니까 배경 두 사람이 만난 배경이 잿더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네, 그야말로 여기저기서 네. 불이 난 것처럼 너무나 위급한데 그 앞에서 한 사람은 90도 인사하고 한 사람은 어깨 툭툭 치면서 네, 아마 국민들이 이 모습 보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